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매종 한남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 아우디의 이트론 GT 국내 최초 공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2019년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 차의 콘셉트카가 처음 나온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양산된 것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우디뿐만이 아니라 이트론 GT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 김성환 선임님을 모시고 이트론 GT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코리아에서 상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터그래프 애독자분들이라면 얼굴이 매우 낯이 익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이게 스스럼 없이 나와주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래도 아우디 이트론에 대해서는 저만큼 전문가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아는 한 문제 없는 선에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문제 있는 선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디에서 내린 이트론 GT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GT는 고속으로 장거리 주행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쿠페 디자인의 차량으로서 다이나믹한 운전 성능을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속에서 장거리 주행이 고속으로 가능해야 되고 편안하게 가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쿠페 디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운동 성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GT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를 같이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포르쉐랑 아우디랑 처음 접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94년도에 나왔던 RS2 모델입니다. 최초의 아우디 RS 모델은 RS2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차량을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도 아우디 포링 있고 위에 포르쉐 엠블럼 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엔진은 아우디 엔진 네. 근데 휠도 포르쉐 터보, 브레이크도 브렘보 네. 되게 신기한 조합으로 냈던 차량입니다. 그런 기술 제휴를 통해서 지금은 흔히 알고 계시는 카이엔, 마칸, 파나메라 다양한 기술 제휴를 했지만 예전에 더 옛날로 갑니다. 네. 1930년도에 그랜드 프릭스라고 그때 네. 한참 벤츠랑 아우디가 엄청 경주를 했던 예. 아우디 이전에 아우토 유니언인데 그 시절에 경주를 했을 때 최초로 아우디 차량이 미드십 엔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게 포르쉐 박사가 그때부터 도와줘서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트론 GT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플랫폼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네. 배터리, 모터, 예를 들어서 쿨링 시스템, 차징 시스템, 게다가 서스펜션 다양한 부분들 약 40% 정도를 공유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브랜드의 성향입니다. 아우디는 조금 더 GT로 네.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가고 물론 다이나믹한 운전 성능을 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포르쉐에서는 그래도 포르쉐 아니겠습니까? 예. 스포츠카여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플랫폼이에요. 네, 이 차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맞습니다. 길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저는 넓은 게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게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르쉐 타이칸도 사실상 스펙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랑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또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이 사이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지금은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 아우디가 조명 회사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네. 그런 놀림 아닌 놀림을 받는 건 아시죠? 칭찬이겠죠? 예, 칭찬이죠. 네. 조명 회사보다 더 라이트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예쁘게 만들기 맞습니다. 때문인데 이트론에서도 그 기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트의 역사를 보시면은 물론 제논 라이트까지는 해외에서 많은 수입 좋은 차들이 네. 출시를 했다가 LED 라이트부터가 이제 슬슬 아우디가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세계 최초로 LED 데일라이트를 장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LED 라이트, 풀 LED 라이트까지도 좋은데
상향등에서 매트릭스 네. LED까지도 제공을 하더니 레이저 라이트. 그러게요. 그러다가 지금의 레이저 라이트는 또 한 번 진보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 라이트는 사실상 상향등,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자동으로 상향등 켜지는 예. 초창기에 제논 라이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아. 제논 라이트 시절에도 어두워지면 하이빔 조사각이 싹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플랩이 열려서 상향등을 예, 켜지고 맞아요. 만약에 차가우면 싹 내려가고 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게 LED 라이트로 가면서 온오프가 됐고 그 온오프에서 사실상 이제는 좌우까지 그래서 매트릭스 LED가 예. 만약에 내 앞에 차가 있으면 그 차만 빼고 상향등을 켜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주온 차들도 빼주고 이제는 이제 포르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매트릭스 LED 벤츠에도 BMW에도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에도 매트릭스 기능이 들어. 레이저 라이트는 사실은 되게 직진으로 600m를 비춰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한두 차선만 쭉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저속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시속 100km로 가고 있으면 600m까지 집중적으로 저기를 볼 필요가 없이 조금 더 넓은 각을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레이저 라이트를 넓게 펼쳐서 요 앞에 한 300~400m 거리까지 환하게 해주고 고속으로 달릴수록 집중을 해요. 그렇게 이제 또 한 번 진보를 했습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처음 나왔을 때 예. 저는 RAC 처음에 비상등 켜고 켰는데 저게 무슨 일이 난차인 줄 알았어요. 무슨 모드에 들어가 있나 깜빡이가 예. 너무 신기해갖고 물론 그 이후에 AA서부터 이제 다양한 차들의 다이나믹 턴 시그널 얼마나 이제 깜빡이들 잘 켜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랑하려고 이제 더 키고 다니는 것 그 같아요. 자랑이 결국은 물론 안전 때문에 사실상 그걸로 더욱더 사고율도 줄게 되었고 시야 확보가 더 잘 됐기 때문에 하지만 차주가 주는 또 기분 좋은 그렇죠. 네, 차문을 처음 열었을 때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TTRS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었지만 TTRS에 최초로 OLED 테일라이트를 달면서 세레모니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되게 단순하게 되었던 거지만 이제는 훨씬 더 화려하게 네.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차주에게 주는 뿌듯함. 이트론 GT와 RS 모델이랑 세레모니 기능 라이트가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요? RS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우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6와 S6와 RS6가 다이나믹 라이트가 다르거든요. 비싼 차 사라. 부러우면 더 좋은 차 옆에 서 사라. 있어. 예. 너 S6니? 나 RS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전면부를 보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네. 아우디가 자랑하는 싱글 프레임 그릴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싱글 프레임을 안 넣어도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우디의 디자인, 그 DNA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쟤는 아우디여야 되는 이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싱글 프레임을 넣었는데 심지어 색상을 차체 색상을 안 해놓고 바깥쪽을 검은색으로 처음으로 넣은 차량이 이트론 GT입니다. 예. 물론 여기 있는 차량은 지금 한국 사양이 아니다 보니까 예. 싱글 프레임 안에 그릴 색상이 밝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이 차량 색상으로 될 수도 같은 있고 색상, 예. 네, 세 가지 옵션입니다. 차량 색상이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은색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 블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이제 쿨링을 하는 경우가 작년에 출시한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메인 쿨러 하나만 전면부에서 시켜줬으면 됐는데 예.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쿨러가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석 앞쪽에 있는 쿨링 쪽으로는 사실상 에어 컨디셔닝 쪽 실내 예. 이쪽 열 담당하는 쪽이 많고 우측이 이제 배터리 예. 모터 쪽인데 물론 이게 또 좌우가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플랩들로 조절을 하면서 또 공기압 개수도 조절을 하면서 예. 쿨링 서킷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가 ACC, 예. 즉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레이더. 레이더. 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라이다. 레이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라이다. 그 그리고 옆에는 또 뭔가요? 이 친구는 나이트 비전입니다. 한국 사양으로서는 몇 개 모델만 일부 나이트 비전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사양에 이트론 GT에 나이트 비전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너무 밝아서 도로가 굳이. 근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이게 네, 맞아요. 스카우터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투력 맞아요. 측정되는 듯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곳곳에 예, 센서들 있고 카메라, 전방 뷰 카메라도 들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전체적인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이트론 GT를 보셔도 되고 실루엣이 물방울 모양으로 유선형으로 되게 나사연하게 빠져 있지만 여기에 있는 에어덕트가 심지어 들어가서 여기 팬도로도 나오게끔 네. 이런 모든 요소들 휠에 있는 이러한 무늬들이 실질적으로 공격하게 저항을 가장 덜 받게끔 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네트에 있는 이러한 스쿱들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살짝 올라가게 돼 있고 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고무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풍절음뿐만이 아니라 공격학적으로도 매우 도움이 되는 요소이죠. 디자이너들이 사실 제가 디자이너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아, 예. 네, 독일에서 복스바겐 디자이너이긴 한데 디자이너들의 꿈 중에 하나가 차의 사이드미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야지 너무나 예쁜 라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사실 작년에 이트론이라는 SUV가 나왔을 때에는 사이드미러를 없앴었습니다. 없애고 카메라들로만 안에서 모니터로 보여주자였지만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에 카메라를 달자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럼 이트론 GT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미러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이트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미러를 달았을 때 공격각 개수가 0.01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0.01. 네, 예. 이트론 GT는 전체적인 실루엣 한번 RS를 한번 비춰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공기의 흐름상 사이드 미러가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버추얼 미러를 단다고 한들 공격각 개수가 획기적으로 줄지를 않았던 거죠. 역대 가장 매력적인 차라고 뽑은 차에 버추얼 미러를 안 달아봤겠습니까? 그랬겠죠. 달아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러로 가고 물론 일반적인 미러지만 공기압각적으로 매우 훌륭한 풍절음도 최소화된 사이드 미러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버핸다가 돼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이 앞바퀴 휀다 쪽과 뒷바퀴 휀다 쪽을 더욱더 근육질적으로 표현한 게 사실은 4륜구동 쿼트로를 나타내주는 디자인 라인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여기 행사장에서 사실 첫날 이 차 뒤에 앉아갖고 계속 이 모델이 아니라 RS 모델을 봤죠.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와. 내가 운전 중에 앞차가 이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센 거예요, 이 충격이. 그러네요. 이 모습을 보고 안 예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이 차를 못 봐서 그래요.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사진과 영상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앞에 이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스가 너무 센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보려다가 사고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양쪽에 이 쿼트로 라인이 맞습니다. 너무 진짜 뽐뿌지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진짜. 사실 1980년도에 아우디가 최초로 승용차에 접목을 하고 기술을 통한 진보로 다양한 시리즈의 쿼트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우디 A6 2.0 가솔린 모델 등에 달려있는 쿼트로 울트라가 가장 진보된 기술력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었던 게 쿼트로 울트라? 근데 반응 속도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전자식이다 보니까 근데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서 0.3초 이거 너무 늦은 거였거든요. 이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데 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는 안에다가 장치를 놨었어요. 초록색 불일 때는 전륜구동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4륜구동 쿼트로다 라고 해서 주행을 하고 오세요고 트레이너들끼리 다 같이 해서 뭐 차들도 엄청 많았고 아우토반을 1시간을 돌고 왔습니다. 자유롭게 돌고 오는 건데 그래서 돌고 왔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아우토반에서 진짜 200, 220으로 막 달리는데도 초록색 불 이건 4륜구동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리고 차선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도 저는 당연히 4륜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초록색 불.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와서 네. 작년에 출시한 이트론을 보시면은 앞에 모터, 뒤에 모터 따릅니다. 네. 요즘 통신 얼마나 빨리 하겠습니까? 앞뒤 모터끼리 통신을 해서 지금 필요해 예측은 이미 했고 네. 마찰 개수로 필요한 것에 정확하게 그냥 지금이야 하면은 사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동력 배분을 0에서 100%까지 전륜 100%로 갔다가 후륜 100% 갔다가 이 순간적인 판단과 프로세싱이 지금은 엄청 빨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네 바퀴가 독립적으로 이제 제어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터가 각각 4개가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앞에 모터는 앞에 좌우, 뒤에는 뒤에 좌우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앞뒤 바퀴 구동은 확실하게 이제 빨리 배분이 되는 거죠. 모터는 앞에는 175kW, 그리고 뒤에는 320kW, 네. RS 같은 경우는 335kW짜리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320kW짜리 모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게 335kW랑 320kW랑 똑같은 모터입니다. 거기까지 출력을 쓰게끔 해놓은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예를 들어서 100kW, 뒤에 100kW, 합이 200k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앞에 뭐 175, 뒤에 320 그러면 495kW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합이 330kW 이런 식으로 이제는 동력을 일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쓰게 됐죠.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너 이거 쓰고 이거 쓰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최고 밸런스. 출력에 맞게 밸런스를 맞추는. 왜냐하면은 이 차도 후륜 모터 쪽에 변속기가 있기 때문이죠. 네. 바로 이 다이나믹한 성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운전자에게 다이나믹한 성능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급출발 시에 네. 그 최대 토크로 저단 기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용도일 뿐입니다. 처음 2.5초 부스트 모드 그 용도일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속 주행이나 평소에는 그냥 2단으로 맞습니다. 쭉 가다가 거의 2단 고정이 99%? 근데 만약에 제가 섰는데 아까부터 누가 내 옆에 쫓아와서 섰다, 네. 신호등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네, 딱 런지 이제 컨트롤 런지 받고, 컨트롤을 네. 하면은 1단으로 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것까지 티내기 싫다. 네. 그러면은 모드만 예를 들어서 아우디에서는 다이나믹 모드라고 하죠. 예.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 급가속할 때 런치 컨트롤은 꼭 아니더라도 급가속할 때는 1단 모터를 쓰게 됩니다. 4륜 조향 시스템은 사실 아우디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Q7 그 전 모델 A8 다양한 모델에서 선보였었는데 네. 저속으로 달릴 때는 뒤에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앞바퀴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예.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회전 반경, 유턴하거나 주차할 때 편리하게 되고 중속일 때는 똑바로 있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 네. 사실상 4륜 조향 시스템 이젠 타 브랜드도 많고 사실 되게 오래된 기술입니다. 90년대 일본 차에도 많이 있었던 네. 거지만 4륜 조향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차할 때라기보다는 고속에서 차선 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테스트를 하지 않는 더블 레인 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에크 테스트 같은. 네, 한마디로 칼치기 예. 훅훅 하는 건데 그때 4륜 조향 시스템의 느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뚜기의 무게중심 밑에 있잖아요. 네. 밑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 오토바이도 바이크도 핸들링할 때 엄청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예. 차의 무게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핸들링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들도 배터리 위치를 밑에 깔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용어가 돼버렸죠. 예. 디자인 언어로 배터리 위치를 표현하는 사이드 블레이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터리가 차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트론도 이 똑같은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이게 1m 41이거든요, 높이가. 예. 진짜 아름다워. 낮네요. 많이 낮죠. 예. RS7보다도 낮으니까 엄청 낮은 차량입니다. 아우디에서 만든 세단 중에서는 가장 낮은 차량입니다. 전고를 갖춘 그런 차네요. 물론 근데 또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일반적인 모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고가 조금 올라가 있네요. 평소보다 이제 22mm 네, 맞습니다. 낮췄다가 22mm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올리는 거는 20mm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낮췄을 때는
저기 있는 RS RS 가 모델처럼 이제 휠하우스에 공간이 거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전문용어로 손가락 2개. 손가락 2개. 네. 깻잎 아닌가요? 아, 깻잎은 이제부터는 자세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해외에서는 충전을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집에서 이제 충전을 하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먼 미래를 볼까요? 차고가 있는 집, 집에 차가 2대가 있고 둘 다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부럽네요. 네, 가장 부러운 예. 상황이지만 사실 가장 부러운 거는 주차했을 때 무선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충전기를 물렸을 때 아무 쪽에나 물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네. 예를 들어서 와이프 차량은 빠져 있어요. 네. 그러면 2군데서 물려서 조금 더 빨리 충전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고속, 여기는 저속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충전을 하면은 충전 속도가 더 빠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속, 저속, 그리고 이쪽은 저속만. 그러니까 저속 2개, 고속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다가 충전 포트를 꽂는데 옆에 꽂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 완료 시간 3시간 15분인데 꽂았더니 1시간 20분. 하지만 한국에는 한쪽 포트만 들어온다. 그래요? 네. 작년에 출시한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예. 한국에서는 저속 충전, 완속 충전을 양쪽에서 꽂아서 할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한쪽에만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270kW로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작년에 아우디 이트론이 나오면서 제가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150kW로 받아들이는 차는 처음이다. 근데 경쟁사들에서는 200kW 이상으로 충전이 되는 차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해볼까요를 했을 때 네. 정말로 150kW로 충전을 받아들이냐 이거죠. 나 짜파게티 15개 먹을 수 있어. 먹어봐 했는데 3개 먹고 사실은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죠. 처음 먹는 속도를 보니까 제 15개 먹게 생겼거든. 근데 아니거든은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 충전기를 물렸을 때 충전이 몇 킬로와트로 되는지 표시가 됩니다. 충전기에도 표시되고 그럼요. 차량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때 150kW 언저리로 146, 147로 쭉 가는 차는 이트론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노르웨이. 네. 작년 노르웨이에서 판매 1위 이트론. 전기차 1위가 아니라 전체 차 내연기관 정도는. 다 포함해서 판매 1위가 이트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르웨이가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차가 판매 1위인데 그 나라에는 수많은 미디어가 충전 테스트 안 해봤겠냐. 다양한 차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트론이 충전이 진짜로 제일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정말로 빨리 됐었던 거고, 이트론 GT로 오면서는 이제는 270kW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사실상 270kW는 너무 센 전기예요. 지금 맞아요. 기술력에서는. 그래서 0에서 50%까지는 엄청 빨리 충전이 됩니다. 네. 그러나 50에서 80까지 갈 때는 또 시간이 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0에서 50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50에서 80까지가 10분입니다. 네. 네, 그럼 80에서 100까지는 한 30도. 그러니까 한참 더 걸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트론 GT도 80%까지만 충전하고 다시는 걸 권장합니다가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집에서 완속 충전기 물리실 거면 밤새 하세요지만 평상시에 충전하실 거면 80%만 배터리에 문제 생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트론 때도 배터리에다가 급속 충전기로 충전 방전을 100만 원 이상을 해보고 과연 얘를 8년에 16만 워런티를 줄 수 있냐를 다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용 배터리 용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트론 GT도 예를 들어서 93.4 kWh라는 배터리 용량이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사용 범위는 90%. 한 84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83.4 정도만 쓰는 거죠. 83.7. 예. 네, 그러니까 84 정도만 배터리를 쓰고 위아래로 버퍼를 두는 거죠. 둬야지만 고속 충전을 했을 때 만약에 열로 인한 팽창 이런 외부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배터리 쿨링이나 이런 관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충전에서 완전 방전이 되더라도 뭐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출시했던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88%를 가용 용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4%가 있고
밑에 8%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 배터리를 치면은 예. 사실상 0%다 이제 꺼진다고 꺼졌잖아요. 예. 꺼져도 얘도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사실 몇 프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트론은 지금 8%가 8% 남아 있는 있고. 거. 그러니까 다시 시동을 걸어서 조금이라도 갈 수 있고 핸드폰도 꺼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잠깐 반짝 예. 되잖아요. 아. 그걸 안 남겨 놓으면 리튬이온은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충전도 마찬가지로 요즘 핸드폰도 급속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급속 충전을 지원할수록 위로 버퍼를 많이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야지 열이 많이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또 소화할 수 있는 버퍼가 남아 있는 거죠. 일단 내구성도 있지만 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1초 4에 끊었어요. 그래? 못 믿겠는데 한 번 더 해봐. 그럼 또 11초 4가 언저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와야 쟤는 11초 4를 뛰는 애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로백이 RS 같은 경우는 3.3초입니다. 3.3초? 빠른데? 또 해봐. 3.3초가 또 나와야죠.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했을 때 계속 3.3초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안 나오는 모델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타브랜드 언급 안 하시죠? 네네, 안 하죠. 세 번, 네 번째부터 4초대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저는 빠른 차라고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한 번은 진짜 2초대로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열 관리 문제입니다. 이 열 받아 있는 거를 방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밟으면은 당연히 약간 프로텍션 하는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능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배터리 자체가 제어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 성능이 안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니르부르크링에서 예. 아우디 이트론 모델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Q7 바디에다가 안에는 다 이제 전기차로 해놓고선 네. 니르 테스트를 할 때 그때 현존하게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를 다 니르 서킷에다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니르 서킷을 완주한 차, 한 바퀴 한 랩을 완주한 차가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됐어요. 왜요? 절반은 서요. 과열돼 중간에? 갖고. 그 속도를 못 맞추는 네네. 거는 예. 급가속 이런 거 급가속 계속 풀악셀 하면은 이제 프로텍션 모드로 들어가는 거지. 제어 모드로 들어가고. 9랩을 완주한 차는 이트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우디 엔지니어들이 성공했다. 마치 예전에 포니가 남산을 올라간 것처럼. 그때 박수를 쳤고 예. 그러고 나서 계속 했는데 방전될 때까지 계속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아우디는 자신 있게 전기차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일단 전기차에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엔진 비슷한 사운드를 내게끔 하는 예. 어쿠스틱 비클 알라팅 시스템 ABE 이런 귀신 소리 맞습니다. 나는 거, 그게 예. 나야 되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트론 GT도 앞부분에 범퍼 아래쪽에 앞부분에 스피커가 가상 사운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법적으로 나는 그 정도 소리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욱더 스포티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뒤쪽 범퍼에도 또한 안쪽에 외부 바깥쪽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안쪽으로 뒷좌석 부분에 좌우로 하나씩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이거는 아우디 사운드 엔지니어 두 분이서 진짜 열심히 만든 거죠. 그래서 악셀 페달량, 그때 모터의 부하량, 차량의 속도,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에 따라서 정말로 다이나믹한 아우디만의 소리를 냅니다. 사운드 엔지니어는 너무 SF 같은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SF 소리. 우주선 보는 것 같아요. 우주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형제인 포르쉐 타이칸 님께서는 훨씬 더 스포티한 소리가 납니다. 아우디는 좀 다른 소리입니다. 전기 스포츠카와 전기 GT와의 좀 차이를 맞습니다. 두는 거군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이 이트론 G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을 처음으로 RS에서 전기차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트론 GT RS, 이트론 GT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RS는 사실상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스포티함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싱글 프레임 부분이 일체형으로 블랙으로 들어갔고 예. 포링 예. 포링 또한 블랙,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이드들 예. 이트론 GT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카본 패키지는 다 클릭했어요. 아. 그래서 싹 다 카본입니다. 물론 오. 지금 네. 이 차량에는 브레이크가 카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한국에 들어올 차량은 당연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카본이네요. 그리고 이트론에서만 제공하는 루프, 아, 그러고 보니까 일반 모델에서는 그냥 글라스 파노라마 루프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우리 차는 형님도 제공이 안 되는. 네. 타이칸에도 없는 카본 루프가 이 차에 RS 모델에 들어있네요. 그 외에도 리어 디퓨저도 예. 카본으로 되어 있고 블랙 레터링으로 마감 처리를 했죠. 21인치 휠은 사실상 이트론 GT 한국 사양도 들어올 것 같아요. 21인치로. RS는 무조건 21인치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딱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만 이제 휠하우스 공간이 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게 아마 RS 이트론의 소음이, 실내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서 시끄러운데 실내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소리 지금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좋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RS 이트론 GT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사실상 풍절음 이런 소음도 차단해 주지만 또 클라이밋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쿠스틱 글라스 플러스 클라이밋 컨트롤 글라스라고 불리는데 단열이죠, 단열. 네. 그래서 열 차단도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에어 컨디셔닝을 할 수 있겠죠. 아, 저는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실내가 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아우디스럽다. 맞습니다. 뭔가 너무 새로운 전기차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살짝 아쉽거든요. 사실상 이트론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그 요소를 넣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면은 적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에어 컨디셔닝은 편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온을 해보겠습니다. 오, 시동도 걸 수 있네요. 아, 시동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난 에어 컨디셔닝을 켜고 싶다 그럼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홈 버튼 들어가서 나 에어 컨디셔닝 해야 돼 이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할 수 물리적인 있게끔. 버튼으로 손만 뻗으면 되게. 아, 보통 이렇게 누르는 거는 올리는 거 안 되는 버튼도 많거든요. 아우디는 예전에 예. A4부터 이게 이제 올리고 내리고 됐고 통풍 시트. 근데 보면은 네, 요즘에 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확장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전면부에 12.3인치는 뭐 그렇다 쳐도 여기는 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차에 비해서는. 글쎄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띄운다고 하면은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이 지금 안 네. 되는 차량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할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여기서는 딱 조작만 하지 비주얼적으로는 눈앞으로 맞습니다. 대부분 펼쳐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는 진짜 시속 100km, 200km 우습게 갑니다. 네. 100km에서 1초는 28m 정도의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1초 이거 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죠. 200km에서는 잠깐에 벌써 1초에 50m 이상을 가기 때문에 모든 걸 음성 인식으로 바꾸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식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네네. 이것도 처음으로 아우디에서 도입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면 전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어 레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는 거죠.
조금 놀랐던 건 사실 키를 갖고서 예. RS만의 키. 아. 그래서 키를 갖고 차량에 타게 되면 자동으로 레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나서 내가 푸시 스타트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조금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 봤는데 이게 네. 뭐 친환경 직물 시트 이런 것들이 일반 모델에는 주로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예. 한국 사양에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가죽을 너무 좋아하거나 맞습니다. 가죽 아니면 알칸타라잖아요. 가죽, 알칸테라, 카본 그렇죠. 패키지더라고요. 뱅일루슨 사운드 시스템 여기에 지금 제가 핸드폰을 연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블루투스로 듣는다기보다는 USB로 직접 고음질 파일을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라디오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볼륨 올리고 내리는 거. 이거 네,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이지만 저 예. 라디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네. Not buy anything new. Some 귀가 pencils 아파서 that I 귀가 아파서 been my stress reliever whenever I 와. 일단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되게 주행 중에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를 보면은 비 오는 날 녹음한 파일,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110km를 주행하고 있는 파일 이런 부분들인데 노이즈 캔슬링 온 오프 시에 음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네.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디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예. 전기차 타면서 2톤 타면서 가장 좋았던 게 진짜 너무 정숙하고 오디오가 좋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변 소음이 더 실제보다 크게 들리는 그런 단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 저런 버스들과 나를 공도를 같이 쓰고 있지 막 이런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질 때가 옵니다. 처음 전기차 한 3주 타면 너무 조용하고 좋으니까 예. 진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앞으로는 진짜 꼭 필요한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차 뭐 딱 외관에서 봤을 때도 차가 워낙 전고가 낮기 때문에 머리 공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 진짜 상체가 긴 전형적인 한국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저도요. 허리를 정말 꼿꼿이 세워도 진짜 손이 3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머리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불편하게 앉은 건데 이 시트 포지션 엉덩이 쭉 당기고 발 쭉 뻗으면은 진짜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일단 1열 좌석은요. 근데 문제는 2열이잖아요. 뒤에도 사람을 태울 일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안 태웁니다. 저는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 일부러 뒷좌석 못 앉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안 태웁니다. 자, 지금 앞좌석을 편안하게 조절하신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네, 저는 딱 지금 이 정도면 딱 좋은 포지션입니다. 일단 차 휠베이스가 거의 2800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 공간에서는 확실히 여유가 충분히 남습니다. 근데 제가 뒷좌석에 등을 딱 기대서 허리를 피면은 저는 머리가 닿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앉은 키가 진짜 보통 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저도 달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맞습니다. 뭐 이 차의 특징인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제가 좀 실드 아닌 실드를 치자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네. 이렇게 앉을 일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똑바로 앉으면은 이 정도로 앉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간은 남습니다. 그냥 일부러 이렇게 쭉 뻗어서 사람들이 안 앉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앉으면은 그렇게 머리가 막 닿아서 낑겨서 부족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쿠페 디자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헤드룸에 있어서는 조금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갑자기 네. 공간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랑 뒤에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앞에 85리터, 뒤에 405리터입니다. 근데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350리터입니다. 아, 우퍼 때문에 네. 공간이 줄어드는 거군요. 제가 아까 저기 일반 모델 네.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거기는 깊게 들어가 예, 있죠. 굉장히 깊고 2열 폴딩을 하면은 진짜 쭉 사람이 맞습니다. 누워서 자도 될 정도로 이게 넉넉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머리 공간, 이 높이가 높진 않지만 길게 나오는 공간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 놓는 공간이 네.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앉은 자세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 플랩 덮개가 이제 이 뒤로 가다 보니까 예. 아우디는 다 여기 팔걸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놓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좌우로 운전을 장거리로 하다 보면은 운전 자세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 높이가 같아야 허리에 부담을 제일 덜 준다는 게 인체공학 디자이너의 얘기였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 이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GT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편한 고성능. 아, 그게 고급진. 네, 이트론 GT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하신다 그러더니 자, 지금까지 아우디가 국내에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 이트론 GT를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 5분만 시간 내어달라 그래서 50분을 드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 귀에서는 피가 나고 책임님 목에서는 피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좀 까먹었다 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거의 많은 부분을 다뤘습니다. 정말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트론 GT의 모습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물을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은 네, 그 피드백은 제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겉보기와 달리 마음이 여리신 분이기 때문에 악플 다실 거면은 직접 이트론 GT 보시고 맞습니다. 직접 봤는데도 별로였어. 이거는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지도 않고 맞습니다. 욕하시는 것들은 보시고 별론데 하면 제가 인정. 네, 그건 인정.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고요. 저는 아우디콜의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